행복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2019년에는 제자들과의 모임이 두 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중앙고등학교 초창기 제자들과의 회식이었다. 모두가 90대 초반이었다. 밖에서 보면 나와 비슷한 나이 같았다. 살아있는 동기생보다는 작고한 제자가 더 많았다. 2020년 연말에는 같은 해에 나는 교수로 그들은 신입생으로 입학했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제자들과의 모임이 있었다. 박영식 총장과 동기생들이다. 처음에는 40여 명으로 출발했는데 여성 동문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차 출석률이 줄어들었다. 이번에는 11명이 모였다. 서울과 지방 출신이 반반쯤이었다. 대구, 강릉 지역에서 온 이들도 있었다. 몇 해 전과 달리 지팡이를 짚고 온 이도 있었고 잘 들리지 않으니 내가 이야기할 때는 앞자리로 옮겨와 경청하는 이도 있었다. 그래도 은사의 말씀이라고 학생 때같이 수강하는 자세가 감격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균 연령이 80대 중반쯤인데 90 정도로 늙어 보이는 제자가 있고 70대 후반쯤으로 젊게 느껴지는 이가 있다. 학생 때는 다 같은 20대였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해 보았다. 역시 정신력이 진취적이고 강한 사람이 늙지 않았다. 계속해서 공부하며 배우려고 노력하는 제자들이었다. 나와 비슷한 100세 가까운 나이의 친구들도 그랬다. 90세가 될 때까지도 정신적으로 지적 의욕을 갖고 있었다. 그 방법의 하나는 취미활동이기도 했다. 둘째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였다. 한 제자는 지금도 중고등학교 연합회에 총무로 있다. 누가 보든지 동료들보다는 훨씬 연하러 보인다. 한배우 교수도 80대 후반에 새로운 저서를 증정해 주었다. 서예가 이고는 90세에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인생이었다. 셋째는 인간관계를 풍부히 갖는 것과 외로움과 고독을 해소하지 못하는 생활의 차이였다. 백년해로 하는 사람이 삶의 일상과 행복도 풍부해진다. 혼자 살거나 인간관계의 폭이 좁은 사람은 삶이 빈약해진다. 철학과 제자인 한 친구는 하루도 집에 머물지 않고 여러 모임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편이다. 나를 만날 때도 수첩에서 일정별을 확인해야 할 정도로 바쁘게 지낸다. 동료들이 저 친구는 바빠서 늙을 시간이 없다고 놀린다. 일과 사랑이 있는 인간관계가 필수적인 것 같다. 넷째는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답게 합리성을 갖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기주의는 아니다. 이기주의자는 소유욕에 빠지게 되며 타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자신의 신념과 인격을 높여가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존경도 받고 90대까지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유지한다. 마지막은 다 같이 출발한 인생의 마라톤을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완주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들을 존경스러운 인생의 승리자로 자타가 인정한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늙지 않게 사는 3가지 방법.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인생을 생로병사의 과정이라고 했다. 생과 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고 병은 의학에 속한다. 남는 것은 불로의 문제다. 늙지 않는 삶이 행복이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내 친구 안병욱은 80이 되었을 때 늙지 않는 방법 3가지를 권하곤 했다. 공부하라, 여행을 즐겨라, 열심히 연애하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안 선생보다 10년이 더 지난 뒤인 90부터 안 선생의 일상적인 가르침을 철학적인 관념으로 보충해보곤 했다. 공부도 정신적인 일이다.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다면 누가 늙지 않는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내 나이 100을 넘었다. 그래도 일하고 싶다. 일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내 주변을 봐도 100세까지 젊게 지내며 행복한 삶을 누린 사람들은 모두가 일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게으른 사람은 빨리 늙는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안겨주는 축복이 많다. 나는 지금도 적당한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은 일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젊게 살고 있다.
여행은 새로운 삶을 위한 호기심과 도전이다. 신체는 늙어가지만 정신은 계속 성숙하기 마련이고 그 성숙이 곧 성장을 동반하기 때문에 젊음을 뒷받침해준다. 나는 교회에서 자랐다. 교회가 나를 젊게 해주었다. 인간적 성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안주하면 안 된다. 교리에 붙잡혀 예수가 가르쳐진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신앙적 삶을 교회를 거쳐 사회적 책임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 성장에서 오는 젊음을 잃어버린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을 진리와 역사적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한없는 희망과 창조력으로 터득하며 산다. 안 선생에게 그때 했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내가 그런데 왜 늙었느냐 물었더니 80이 되니까 연애 상대가 없어졌다라고 답해서 함께 웃었다. 내 생각은 안 선생과 조금 다르다. 사랑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고 생각한다. 돈이나 물건, 권력이나 명예를 사랑하는 것은 쉬이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이나 학문을 사랑하는 열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임종을 앞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가족이나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작별이다. 사랑의 끝이 인생의 종말이기 때문이다. 연인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우정이 될 수도 있다. 이웃과 민족을 위한 사랑도 좋다. 그들을 위하는 사랑이 있는 동안은 행복과 젊음이 남는다. 가장 고귀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을 산다. 사랑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진실을 깨닫는다면 좋겠다. 일의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40이 될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다. 대학생 때는 신문 배달원과 식당의 웨이터로 일했다. 해방 후에는 무일푼으로 탈북했다. 6.25 전쟁 때는 가족들의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1950년대 중반 연세대학교를 부임하고 3, 4년 동안은 내 일생에서 가장 심한 경제적 빈곤을 느꼈다. 나 혼자의 수입으로 10명의 식구들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학교를 옮기면서는 살던 사택까지 떠나야 했다. 그 몇 해 동안은 돈을 벌고 수입이 있어야 산다는 가장의 짐을 뼈저리게 느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했다. 여러 대학에 강사로 나갔고 수입이 있는 일이라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바쳐야 했다. 그 결과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식생활의 기초와 자녀 교육의 의무는 감당할 정도가 된 셈이다. 그 즈음에 한 가지 사건이 생겼다. 주말 토요일 오후에 두 곳에서 강연 요청이 왔다. 먼저 서울에서 삼성그룹의 강연이 약속되었는데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강사로도 초청받게 되었다. 삼성의 강연료는 지방 강연보다 2배나 높고 교통도 편하다. 그런데 일의 중요성과 가치로는 지방에 있는 600여 명의 선생님들을 위한 강연이 우선이므로 고민하다가 삼성의 양해를 구하고 지방에 가기로 했다. 저녁 늦게 서울역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돈과 수입을 위해 일했으나 앞으로는 일의 가치와 보람을 찾아 일하자는 선택이었다. 10여 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는 동안에 나도 몰랐던 2가지 변화가 생겼다. 돈과 수입을 위해 일할 때는 피곤하고 일이 힘들기도 했는데 일의 가치를 찾아 일했을 때는 일을 사랑하게 되고 피로와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일이 즐거웠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수입을 목적 삼았을 때는 수입과 더불어 일도 끝내곤 했는데 일을 위하고 사랑하면서는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어주었다는 것이다. 즐겁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수입도 더 많아지는 변화가 왔다.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일 자체의 가치를 즐겼던 것이다. 또 세월이 지났다. 80쯤 되었을 때였다. 그때까지 나는 100명의 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니까 일의 목적이 각 100가지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일의 목적과 의미를 공동체와 사회적으로 평가하면 100명의 사람이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다 같은 하나일 뿐이다. 나와 우리가 그 주어진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일의 목적이 내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는 선한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경제인은 그 일을 감당하여 좀 더 많은 사람이 경제적 혜택을 받으며 행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자는 제자들과 함께 선한 가치와 질서가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더 많은 사람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위한다는 것이 공통된 하나의 목적이다. 그런 생각의 변화가 지금은 점차 내 인생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는데 요사이는 내 돈을 쓰더라도 그 일은 내가 하곤 한다.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값진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버는 때보다 더 즐겁고 보람을 느끼게 한다. 또 다른 변화로 일의 가치와 평가가 달라졌다. 얼마나 수입이 늘었는가는 묻지 않는다. 무슨 일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찾게 한다.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장관이 되어 국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사회학이 되고, 작은 일이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일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나보다 유능한 사람에게 직책을 양보하는 것도 미덕이 된다. 내가 50년 동안 체험으로 얻은 결론이다. 돈과 수입은 그 자체가 삶의 가치도 목적도 아니다. 그것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산물이다. 일의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함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인생의 교훈이다. 공자도 인간다운 삶의 가치관을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교훈을 남겼다. 김영석 저자의 우리 행복합시다라는 책이었어요. 다큐멘터리로 100세가 넘으신 교수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셨어요. 1920년에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나 평안남도 대동군 성산리에서 자랐다. 1920년 100살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데 탑승권에 오류가 났었대요. 아마 2자리로만 기입이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1살로 뜨셨대요. 원래는 101살인데. 그런데 또 다른 얘기도 있대요. 세브란스 병원의 한 원목의 장모가 106세가 되었을 때에는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시키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생각이 났다. 와, 100살이 넘은 기분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좀 주변에 그 나이대에 사람이 없으면 그 나이대의 건강 상태가 보통 어떤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나이대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는 나이대에는 가늠이 되는데, 아닌 경우는 이렇게 책으로 볼 때 참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 얼굴까지 젊어 보인다. 굉장한 거 아닌가요? 누구나 날 때부터 원하는 일을 바로 하면서 살 순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노력을 하면 좀 비슷하게라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일단 할 수는 있는, 그렇게라도 원하는 걸 해야 진짜 삶을 사는 기분이고 노화까지 늦추다니 참 좋죠. 예술이나 학문을 사랑하는 열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또 배울 게 있고 내가 배우고 싶고 애정이 가는 것들이 있구나. 80대 번역가가 되신 김욱 번역가님도 배움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막 느껴졌거든요. 인터뷰를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80, 90대, 그리고 이 저자는 100세가 넘으셨죠. 되게 느긋한 거는 맞는데 뭔가 되게 유유자적하게 지내실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배움에 대한 열정이 아직 식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는 젊은 층, 그러니까 20, 30대를 주로 비추잖아요. 근데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같이 살아가고 있고 100살이 넘으신 분도 마음의 열정은 똑같다. 뭐 살면서 조금 성격이 변하기도 하겠지만 좀 보면 어렸을 때 성격이 그대로 보통 가는 것 같아요. 기질은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승부욕이 막 있고 배우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도 계속 뭔가를 배우시더라고요. 보면 눈이 막 반짝거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나이랑 정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일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저자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장수를 하신 걸까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행복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목표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 행복합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